예, 안녕하십니까. 크리스찬 국제무당 케이트 희영입니다. 예, 오늘은 여러분 제가 끌어당김의 법칙 여러분들 굉장히 많이 알고 계시죠? 여러분들이 내가 생각하는 대로 이루어진다. 이제 이런 거를 이제 책도 나와 있고 그다음에 이제 그걸 쓰신 분도 제가 그분을 굉장히 좋아해서 또 그분이 요즘에 만드신 카드도 사고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또 이제 어 여러 가지 좀 얘기를 좀 드려 볼까 하는 생각을 좀 해 봤습니다. 여러 가지 얘기는 끌어당김의 법칙이라는 거는 사실은 어떤 현상,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현상입니다. 근데 이제 그런 거를 좀 구체적으로 어떤 이론처럼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죠. 그래서 그 끌어당김의 법칙 law of attraction인데요. 거기에 대해서 잘못 이해하시는 분들은 '아 이거는 완전 이상한 거다. 이거는 무슨 뭐 사이비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사이비라고 얘기하는 것보다는 사실은 이거는 철저한 과학이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들께서 양자역학이나 이제 이런 걸 보시면 이거는 정말 그냥 자연스러운 과학이에요. 삶의 과학. 그러니까 우리가 요즘 양자역학이나 여러분들 유튜브를 조금이라도 좀 그만 그냥 양자역학 이렇게만 치셔도 거기에 대한 어떤 간단한 설명이나 설명들이 굉장히 잘 나와 있습니다. 간단하게 보면 우리 스스로 우리의 존재가 양자라는 거죠. 그러니까는 여러분들 고등학교 때 또는 중학교 때인가요? 뭐 과학 시간 이렇게 보면은 예 문 어떤 그 물체의 가장 기본 단위가 무엇이냐? 그러면 분자, 원자 뭐 이렇게 양자 이렇게 나눠지죠. 그래서 인제 계속 그게 이렇게 현미경이 발달이 되면서 어떤 그 하나가 이렇게 모여서 조직이 모여서 이런 모습이 되고 뭐 이런 거예요. 그래서 인제 가장 작은 단위는 무엇이냐 봤더니 그게 양자다. 그러니까 물질이 아니라 어떤 에너지였다라는 거를 인제 발견을 한 거죠.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보는 것들은 실제로 물질이라기보다는 어떤 딱 이렇게 만져지는 딱딱한 이런 물질이라기보다는 에너지 어떤 그런 어떤 큰 에너지인데 이 에너지들이 모여서 그게 되니까 원자가 되고 원자가 막 모여서 되니까 분자가 되고 이렇게 됐다는 거를 발견을 한 겁니다. 뭐 사실 그게 지금 현재의 발견이고 그보다 더 또 인제 발견하면 더 많은 게 나오겠죠. 근데 현재까지는 그걸 발견했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에너지라는 거죠. 우리 스스로가 다 에너지라는 겁니다. 그래서 인제 그런 거에 기반으로 한 인제 양자역학, 양자물리학에 보면 끌어당김의 법칙은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자연스러운 겁니다. 왜 그러시냐? 그거를 인제 이 무당이 영성을 연구하는 사실 저는 무당이라기보다는 사회과학자가 더 맞는데 어쨌든 간에 제가 점을 보고 다 보니까 이제 무당이라고 해야죠. 요즘은 제 스스로가 '내가 누구다.'라고 말하는 게 좀 어색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그냥 요즘은 저를 그냥 엄마지 뭐 육남매의 엄마가 제가 제일 좋으니까 뭐 그렇게도 얘기하지만 아무튼 간에 제가 상담을 하고 점을 보고 뭐 그 저희 할아버지도 인제 제 영에 있는 분들하고 같이 뭐 접신도 하고 그러니까 이제 무당이라고는 하긴 하는데요. 아직까지도 인제 그러니까 뭐라고 설명한다는 게 참 웃겨요. 왜냐면 저희는 그냥 존재이기 때문에 "내가 뭐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참 어 애매합니다. 아무튼 간에요. 아무튼 간에 그건 그렇고 그건 그렇고 그래서 제가 어디까지 얘기했죠? 어디까지 얘기했지? 끌어당김의 법칙이라는 거는 굉장히 과학적인 하나의 그 단계다. 왜냐하면 그런 거 있잖아요, 여러분. 여러분이 만약에 어떤 자석이에요. 그러면 그 자석에 내가 자석일 때 옆에 쇳가루를 보면 쇳가루가 당연히 저한테 끌려옵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내가 어떤 에너지가 굉장히 강해지면은 나의 에너지에 적합한 그런 것들은 당연히 끌어오게 되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는 내가 어떤 에너지를 갖고 있고 내가 어떤 에너지를 내가
빌드업하고 있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거는 여러분들이 끌어당김의 법칙이나 '내가 원하는 대로 나의 모습을 만들고 싶어. 내가 원하는 대로 내 미래를 내가 하고 싶어.'라는 욕망은 우리가 다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나는 앞으로 더 예뻐지고 싶어.' 뭐 이럴 수도 있는 거고 사람마다 다 다르니까. 나는 전교 1등 하고 싶어. 난 어느 학교에 가고 싶어. 나는 어떤 회사에 들어가고 싶어." 이런 모습들을 있으면 난 그대로 하고 싶은 게 인간의 모든 사람들이 원하는 거 아니겠어요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자기가 무엇을 원하느냐는 사람마다 다 다르겠지만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자기의 미래를 그렇게 이끌고 가고 싶은 거는 다 똑같은 마음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자, 그렇게 하시려면 제일 먼저가 '내가 뭔가를 하고 싶어.'라는 '하고 싶어.'라는 거를 자꾸 그거 확언을 쓰시고 그 그림을 쓰시는 게 아니라 실제로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거는 내가 어떤 에너지를 가지고 있느냐를 먼저 보셔야 됩니다. 나의 에너지의 시스템. 그러니까 내가 어떤 에너지로 어떤 힘을 쓰고 내가 어떤 상황에 있는지를 먼저 아셔야 되는 거예요. 이게 어떤 얘기냐 똑같냐면 자, 여러분들이 공장에 있고 가게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가게를 차렸다고 하세요. 그러면 제일 먼저 여러분들이 하셔야 된다는 건 뭔 것 같으세요? 뭔가 좋은 거를 갖다가 쓰고 뭐 좋은 거 갖다가 붙이고 막 인테리어 꾸미고 막 그런 거 먼저 돈을 거기다 막 투자하고 이런 걸 먼저 하셔야 될 것 같으세요? 아니면 그 가게에 도대체 지금 어떤 상황에 뭐가 있는지, 인벤토리가 뭐가 있는지, 그리고 그 가게가 어떤 상황인지를 먼저 점검하시는 게 먼저신 것 같으세요? 당연히 뒤에 얘기죠. 그 가게가 어떤 상황에 있는지, 지금 무슨 재고가 있는지, 그다음에 어디가 뭐 고장이 났는지, 그 어떤 게 잘 되는지를 먼저 파악을 하시고 나셔서 그리고 나서 그다음에 단계로 넘어가야 됩니다. 근데 보통 사람들은 그 단계를 안 해요. 그 단계를 안 하고 뭐를 하냐면 좋아 보이는 걸 먼저 사는 거죠, 자기 진열장에. 좋아 보이는 걸 먼저 하고 어디가 뭘 하면은 더 좋아 보인다. 그 더 잘 팔린다. 이런 것들을 먼저 앞에다가 구색을 갖춰 놓죠. 그렇고 나서 거기에 계속 정신이 인제 팔려 있죠. 그거를 계속하느라 바쁘단 말이에요. 그러면 뒤에 인벤토리에 뭐가 썩는지, 뭐가 그다음에 지금 뭐 물이 새는지, 또 뭐가 어떻게 되는지를 전혀 생각을 못 하게 됩니다. 그래서 진짜 정말 사업을 잘하시고 또는 살림도 잘하시고 모든 걸 잘하시는 분들은 제일 먼저 하시는 분들은 자기가 뭘 갖고 있는지 자기네 회사에 지금 어떤 인벤토리가 있고 아니면 또는 어떤 자기 집에 살림에 내 창고에 뭐가 있는지를 먼저 다 아시는 분들이 사실 그분들이 정말 제일 잘하시는 분들이세요. 그거랑 똑같이 내 인생에도 내가 지금 어떤 에너지가 있는지 내가 지금 어느 부분이 약한지 그리고 내가 어떤 부분으로 가고 싶은데 그 부분에서 내가 어느 부분이 지금 많이 약해 있고 또 어느 부분이 강한지를 먼저 자기 자신을 파악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이 개념이 똑같이 가요. 비즈니스에서도. 비즈니스에서도 어떤 사람을 지금 찾냐면 나에 대한 정체성이 확실한 사람을 많이 찾습니다. 내가 어떤 사람이고 무엇을 원하고 무엇을 하고 싶어 하고 지금 내 상태는 어떤 상태고 이런 것들이 좀 잘 정립이 되어 있는 사람들이 지금 현재의 AI가 발달이 되거나 뭐 현재의 미래 사회의 미래 역량이라고 지금 자꾸 말을 하고 있지요. 그러니까는 여러 가지 여러 부분에서 다른 이야기를 하는 것 같지만 결국은 같은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끌어당김의 법칙이나 아니면 내가 원하는 미래를 살고 싶다 이렇게 하실 경우에는 제일 먼저는 내가 지금 어떤 상황에 있는지를 먼저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심리적으로 나는 너무 어렸을 때의 트라우마에 지금 갇혀 있는 사람이다. 그럴 수 있습니다. 그거는 뭐 나쁘다, 좋다의 개념은 아니죠. 내가 그렇다는 거죠. 이런 분들은 어떤 분이 많으시냐면 미국에서는 그러니까는 전쟁에 참여하신 분들, 상위병이시라고 그러시나요? 한국말로는. vet들이 이런 경우를 많이 가지고 계시죠. 그래서 자기 문제를 잘 알고 나는 이러이러할 때 내가 굉장히 생각이 굳어진다. 그리고 이러이러할 때 내가 무기력감이 빠진다. 이런 것들을 본인들이 잘 아시는 분들. 그래서 거기에 대해 내가 잘 치료하고 그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내가 잘 적응을 하는 이런 사람들은 당연히 자기 라이프를 끌어다닐 수 있는 에너지를 이제 채울 수 있는 기본이 되어 있는 거죠. 그런데 이런 거를 대부분을 잘 모르세요. 왜냐하면 내가 어떤 에너지가 있고 내가 어느 상태인지를 파악하기보다도 먼저 뭐에 먼저 가시냐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뭔가 잘한다, 성공한다, 돈을 번다 이쪽으로 다 시간을 보내고 있어요.
그러고 나서 나중에 그걸 다 하다 보면은 안 되는 게 또 많고 또 지치고 돈은 벌었을지라도 건강을 해치고 또 돈과 건강은 괜찮지만은 또 가정이 또 복잡해지고 여러 가지 문제를 봉착하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그때 다시 돌아와서 올 때는 생애 주기라는 게 있기 때문에 조금 늦은 감도 없는 늦은 감이 없지 않은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는 본인이 어떤 상태인지, 본인이 어떤 에너지를 쓰는지, 그리고 본인의 상태에서는 내가 어느 부분을 조금 더 강력하게 써야 되고 어느 부분은 내가 무시를 좀 하고 살아야 되는지, 어느 부분에 내가 더 많이 내 집중력을 더 해야 되는지를 먼저 아셔야 되는 게 중요합니다. 그러면 영적으로 봤을 때는 어떻게 되느냐? 그러니까 예를 들면 조상적으로 봤을 땐 우리 집의 조상은 어느 분이 우리 집의 조상을 도와주시는지, 나를 도와주시는 분은 어느 조상인지 이런 것도 아시는 것도 되게 도움이 됩니다. 마음이 뭉클해져요. 그런 경우가 있고요. 사실 저 같은 경우에는 제 조상님이 계시죠. 근데 실제로 저하고 관련이 되신 분은 없으세요. 왜냐면 제가 제 가정사에 제 친가를 본 적도 없고 친할머니, 할아버지가 누군지도 모르세요. 너무 일찍 돌아가셨기 때문에. 그렇지만 제가 무당이니까 느끼는 거죠. '아 그런가 보다.' 그러면 이제 그런 걸 느끼고 있으면 뭔가 뒷배가 좀 든든하죠. 여태까지 나 혼자인 줄 알았는데 '내 어른들이 보이지 않는 힘이 나를 도와준다.'라는 생각이 드는 것만으로도 내가 굉장히 안정감이 있으십니다. 또는 어떤 경우에는 우리 집 조상이 나를 도와줄 사람이 하나도 없다. 무슨 이유든 간에. 하나도 없고 그다음에 조상의 영향 때문에 내가 좀 어렵다. 이런 것도 아시는 것도 좋습니다. 이제 그런 거를 하기 위해서 굳이 막 구술을 해야 되고 뭐 하는 거는 다음 문제고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해요. 제 생각에는. 정말 중요한 거는 awareness예요. 내가 알고 있냐 모르고 있느냐가 중요한 거지. 그것 때문에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내가 돈을 더 잘 벌기 위해서 꼭 구술해야 되고 뭐를 해야 되고 이렇게까지 가야 되는 건 아니다. 저는 그렇게 봐요. 왜냐하면 인간은 지각력이 굉장히 뛰어나요. 내가 알고 있으면 그 알고 있는 거에 따라서 내가 얼마든지 다른 에너지로 내 삶을 이끌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을 하시냐면 되냐면 그런 거 있잖아요. 자, 병원에 갔어요. 근데 환자가 의사가 그래요. 엑스레이를 보고 다 보고 봤더니 폐렴이시네요.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폐렴이니까는 지금 약 드시고 뭐 항생제 드시고 이 루트가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따라가는 분이 있으시고 어떤 분은 폐렴이에요. 그러니까 예. 그럼 나는 그러면 한방으로 갈래요. 그래서 한방으로 가서 나으시는 분도 계시고 그렇지 않아요? 그리고 폐렴이요? 예. 그럼 제가 집에서 산에 가서 제가 수련을 해서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러시는 분도 계시고 여러 종류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중에 이렇게 하는 것이 확실히 이 환자한테는 제일 낫다라고 하는 거는 아무도 말 못하죠. 본인이 결정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꼭 무슨 조상이 뭐 감겼네, 뭐가 어떻게 됐네, 어떻게 했네. 그래서 꼭 그걸 갖다가 구술해야 되고 치성을 해야 되고 꼭 해야 된다. 이게 이퀄이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은 사람입니다. 실제로. 저는 가장 중요한 거는 내 자신이 지금 현재에 있는 나를 알고 그다음에 그리고 어떤 분은 대부분 알아요. 이게 감이 있으신 분들은 안다고. 이제 알아서 확인을 하는 거와 확인 안 하는 거와 좀 차이는 있겠지요. 그래서 그걸 확인을 하시든 확인을 안 하든 본인 스스로가 내가 지금 어떤 에너지가 있고 내가 상태가 어떤 거가 있는지 그리고 내가 앞으로 가고 싶은 거는 어떤 방향인지를 잘 결을 맞히시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내가 가고 싶은 방향은 이건데 지금 나의 상태는 저쪽에 가 있어요. 근데 내가 이걸 몰라. 그러니까는 이 갭이 있기 때문에 힘든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사람은 어 역사가 말해주죠. 여러분들 가만히 이렇게 보세요. 자기 일을 되게 재미있고 잘하는 그런 사람, 그리고 저 사람은 인생을 진짜 즐긴다. 이런 사람들은 정말 자기 스타일을 알아요. 그리고 여러분 잘 보세요. 옷을 잘 입는다. 누가 옷을 잘 입어. 이렇게 보셔요. 그러면 그 사람은 자기 스타일을 정말 잘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나를 잘 알아야지 어떤 것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 에너지를 알고 나서 그 에너지에다가 내가 집중을 하고 그쪽으로 내가 가는 어떤 그 행동, 액션이 있으면 끌어당김의 법칙은 자연스럽게 오고 있는 거예요. 그게 어떤 식이든 희한하게 옵니다. 그게 너무 신기하거든요. 그 신기함을 느끼셔야 돼요. 여러분이 사시면서 이거 되게 신기하다. 이거 왜 이러지? 너무 신기하다. 이런 신기함을 느끼셔요. 저는 그렇게 살아요, 사실. 제가 그렇게 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다음번에 제가 끌어당김의 법칙에서 실패한 것도 얘기해 드릴게요. 그래서 우선은 처음엔 여러분들께서 "내가 이끄는 대로 내 힘대로 이렇게 살고 싶어."라고 하셨을 때는 가장 처음에 하셔야 되는 기본은 나의 인벤토리, 나의 재고, 나이가 내 상황이 지금 어떤 상황인지를 먼저 아시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예,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그다음에 궁금하신 거는 댓글에 써 주시고, 그다음에 좋아요, 구독 꼭 눌러 주시고, 저는 멤버십하고 진하게 얘기하는 걸 너무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멤버십에서 같이 공부도 하시고, 그다음에 같이 이렇게 개인적으로 친한 어떤 그런 공동체의 관계를 갖는 걸 너무 좋아하기 때문에, 그런 걸 조금 원하시는 분들은 또 멤버십도 가입하셔서 좀 더 가까운 대화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오늘 하루 귀한 하루입니다, 여러분한테. 그러니까 하늘의 복을 누리시고, 그다음에 여러분대로 여러분이 하고 싶으신 대로 사세요. 이건 좀 그렇고, 어 풍요로운 어번던트한 그런 삶을 누리시기 바라겠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